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해달라는 청원에 함께 참여하자고 다른 의원들한테 편지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SBS가 확보한 김무성 전 대표의 편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탄핵과는 다른 차원이라면서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정을 저지를 성품이 절대 아니다. 혐의가 억지스러운 데가 많다. 형량이 너무 지나치고 가혹하다며 박 전 대통령 석방 논리를 편 뒤 홍문종 의원이 추진하는 형 집행정지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친전, 즉 꼭 수신자가 열어보란 전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내 복당파 의원 22명 전원에게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2016년 말 탄핵을 적극 추진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부턴 석방을 주장하기 시작하더니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또 고령인데 꼭 구속해야 되느냐. 이젠 적극적으로 청원 동력까지 나선 겁니다. 김 전 대표는 바보 멍청이란 거친 표현으로 대여 공세에도 앞장섰습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짓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기 바랍니다. 김 전 대표 측은 탄핵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아니라며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한국당이 우경화하는 가운데 보수 결집 현상도 나타나자 탄핵에 찬성했던 복당파마저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막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시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속보가 쏟아지니까 이 김무성 의원의 이 오락가락 이 행보는 우리 잠시 뒤에 얘기를 좀 하고 네. 먼저 청와대 인사가 났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공석으로 돼 있던 청와대 대변인의 고민정 부대변인이 승진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내부 승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부에서 뭐 기자들 찾는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네. 못 찾은 모양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언론인 출신을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가까이에 있는 네. 언론인 출신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내부 승진. 내부에 있는 언론인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민정 아나운서도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아, 고민정 네. 부대변인은 아나운서 출신인데 범 언론인으로 봐서 저 내부 승진을 시켰다.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처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퇴할 즈음에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저희도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네. 언론인 출신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질문이 제기가 돼서 다른 데서 찾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예. 얼마 전부터 다시 청와대에서 언론인 출신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찾았어요. 나왔죠. 예. 근데 글쎄요, 그런 마땅히 어떤 언론인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또 어느 언론사 출신이냐부터 그러네요. 시작해서 고려해야 될 것도 또 복잡하고 그리고 정치인 출신을 찾자니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도 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관측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내부 인사들 중에서 고민정 전 부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결론으로 결국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청와대 대변인을 고민정 부대변인이 내부 승진을 좀 했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도 좀 궤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여성 재판관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관 중에 3분의 1이 여성이 되는 최초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성 인사의 약진이라든지 전면화 이런 코드 안에서도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공직에든지 여성 TO를 30%를 채우겠다는 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발탁되는 거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때 얘기했지만은 인사들의 나이가 50대, 60대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오히려 현 정부야말로 30대, 40대를 보기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인사에서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파격적인 인사라고 그렇게 또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비서관들 인사도 있어요. 지금 예.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 신미숙
균형 인사비서관, 이름이 좀 어렵네. 네. 균형 인사비서관은 사표를 냈다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고 네네.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부담이 된다. 부담이 본인도 된다. 그렇고 청와대 측도 그렇고 그런 이유에서 사표를 냈고 그다음 그 외에도 김봉준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예. 뭐 몇몇 더 있습니다. 김형현 법무비서관 예. 네, 이런 인사들도 이제 교체가 될 예정인데 청와대 측에서는 뭐 문책성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각각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방금 막 들어온 거 보니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비서관은 뭐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검찰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설령 동시에 청구를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뭐 한 번 다 신민숙 기각됐었으니까. 네, 예. 신미숙 비서관 같은 경우는 김은경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맞아요. 영장 실질 심사를 맡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불구속 기소가 예상됐었으니까 네.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로 넘어갔다라는 점.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비서관들 이런 식으로 물갈이를 좀 한다라는 점. 결국은 근데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비서관들은 교체하고 조국 조조 남매는 그냥 살리고 간다 이렇게 보여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의 판단은 그들이 그렇게 문사에서 내려가야 될 만큼 사퇴해야 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라는 예. 결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 조현옥은 잘못한 게 없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그 비서관 인사 교체도 이게 문책성 예. 인사 교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를테면은 김봉준 비서관이나 김영현 비서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 예, 예.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최근의 인사 논란에 따른 청와대 내부 인사 라인의 교체는 없다라고 선을 이제 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해졌네요. 모든 것이.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심중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조국, 조현옥 두 이 인사 책임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정치 공세다. 나는 계속 데리고 간다. 이건 그렇습니다. 명확해졌어요. 네. 예, 예. 뭐 좋고 틀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저 정권은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조현옥 둘 중에 한 명, 예. 특히 조현옥 예. 한 명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선을 것입니다. 그어버렸어요. 네. 박지원 의원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박지원 의원 말대로 하면은 더 이상해지는 것이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조현옥 수석을 경질했다는 건데 네. 조국 수석은 남아 있고 그럼 조국 수석은 더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둘 다 유지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높습니다. 예, 청와대 판단은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 최근 진행된 인사 잡음에 대해서의 인사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겠군요. 뭐 없다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좀 적다고 보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당분간은 청와대에서 지고 가야 되겠죠. 민심이 어디로 갈 건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뭐 청와대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해보죠. 오늘 그 이미선 재판관 네, 예, 임명장 이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된 거예요. 임명장 됐으니까 뭘 의미합니까?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 임명장을 이제 수여를 좀 해요. 인사를 강행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사를 라는, 감행하는 네.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결격 볼 수 사유는 있겠고 그래서 혹시 오늘 임명장 수여를 할 때 어떤 네. 별도의 특별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까 여기에 또 주목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인사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네. 뭐 새삼 주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쓴 듯한 그런 멘트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는 게 더 맞겠죠. 아유, 설마 대통령 입에서 뭐 또 주식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면 좀 곤혹스럽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예측한데는 두 재판관에 대해서 진보 재판관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예. 진보라서 좋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물론이죠. 헌법재판소에 예. 최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위상과 더불어서 두 재판관이 맡고 있는 뭐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재판관으로서의 책무와 그리고 역사적 예. 의의 이 정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예. 이제 자신의 인사가 옳았다라는 것을 그렇죠. 예.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언급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대의 명분과 그런 어떤 그 가치 철학을 강조를 하실 거고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두 재판관의 얼굴을 보면서 한쪽은 46억, 한쪽은 8억 이거를 생각을 좀 하겠죠. 네.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자타가 공인하게 청렴 결백하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아예 법조계에서 유명하시니까. 네, 이미선 저 재판관은 주식은 다 매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인 확실히 거는 다 결정했습니다. 매각했고 네.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매각했겠죠? 네, 매각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아직은 안 했고. 네네. 뭐 좀 좀 가격 좋을 때 팔아야 되겠죠. 예, 좀 따져봐야 그래도 돼. 빨리 이제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예.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 얻은 주식인데 그 막 그냥 막 팔겠어요. 네. 가격을 잘 보고 가격 시장 좋을 때 이제 팔면 되겠죠. 아, 다 팔았대네요. 네네. 예, 이미 다 팔았대니까 좋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와대가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다시 이제 맨 앞으로 다시 가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탄핵에 앞장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탈당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석방하는 탄원을 쓰는 편지를 돌리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뭐 박지원 의원이 한번 언급했듯이 탄핵의 1등 공신이라고까지. 왜냐하면 탄핵이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되고 그러니까요. 김무성 의원을 위시한 비박계의 동참이 없으면 탄핵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의 탄핵 앞장이 없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안 되지 않았을까요?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그 뒤에 더 큰 다른 사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어찌 국회에 됐든요. 뭐 국민들이 예, 몰려간다든지 어쨌든 막판에 예.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린 장본인인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을 저지를 성품이 아니다. 석방시켜야 한다라는 그쪽 대열에 섰기 때문에 물론 김무성 의원은 할 말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과 예. 법률적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라고 아하. 좀 분별을 본인 스스로는 하고 있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정치적 탄핵,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는 찬성한다.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감옥에다 가둬놓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풀어주자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핵이 된 이유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했다기보다는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주변 사람들이 농단을 했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서 물은 탄핵을 거고. 시켰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자신은 무죄라고 본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뇌물을 받거나 예.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이런 것들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도하에 재벌 대기업의 돈을 받아서 만든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죠. 자, 그럼 김무성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주머니에 단돈 10원도 챙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주장에 동조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이 이른바 예. 경제 공동체다라는 예. 주장에 대해서도 또 부인하는 선을 셈입니다. 긋는 거고. 네. 자, 부정을 저지를 성품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먹은 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네요, 결국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이거를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복당파 네. 의원들한테. 함께 이거를 하자. 받은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받은 의원들이 특별하게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주목은 받지는 않았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67명 의원을 포함해서 또 무소속인 서청원, 이정현 네.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 이렇게 70명이 청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청원서를 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됐든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청원하는 의원이 70명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더 하고 싶은 서명을 나도 하고 싶었다라는 의원들이 있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아마 이게 더 받는다면 늘어날 그래요? 수 있겠죠. 그리고 복당파 의원들한테 김무성 의원이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네. 추가로 가담하는 의원들은 충분히 있을 수 그래요? 있겠고요. 그럼 사실 뭐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110명 넘게가 다 청원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뭐 이게 무슨 뭐 법적 효력을 주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민심이 어떤가, 네. 국민 여론이 어떤가가 제가 궁금해서 자꾸 그 숫자에 집착을 하는데 네. 국민 여론이 어떤가는 정말 궁금합니다. 네. 박근혜 석방에 대한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청원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한번 혹시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김수민 평론가 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대충 보면 네, 반반쯤 되나요? 반반까지는 되지는 않고요. 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왜 여기에 매달리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무슨 뜻이죠?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 집행정지해야 된다는 여론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봐도 압도적으로 형 집행정지,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았고요. 아 잠깐만요. 이건 우리가 저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정확히 해드려야 되는데. 지지층 사이에서 예. 자유한국당 자. 지지층 사이에서 찬성이 84.9%가 나온 것이죠. 박근혜를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전체 국민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는 좀 높게 나타났어요. 높아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그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표를 속칭 까먹는 그러네요. 행동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김 평론가님 분석을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왜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해는 되네요. 그리고 이제 더 속살로 드러나 놓고 보면은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더 높게 네, 나오고. TK도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충청은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요 정도 얘기는 해도 괜찮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호불호를 떠나서 좋아하지 않지만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보단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리 지지층도 결집하는 동시에 외연 확장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크게 한 것 손해 날 일이 없다. 예. 반면에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들은 90% 이상이 뭔 소리 석방 반댈세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네.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슈는 극과 극이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을 자신의 당으로 끌고 오는 그 단계까지는 나아갈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당분간은 아직은 그럴 아니죠. 여유가 없는 거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대오를 추스려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의원도 예.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 이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청원을 했다고 하지만 거꾸로 정치적으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왕에 할 거면 함께 하자라는 서한을 복당파 의원들한테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결집 후 확장이네요. 전략이. 아하,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예.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김무성 의원의 다음 단계 행보가 어디냐인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황교안 대표 체제 리더십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그냥 힘만 보태주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김무성 의원이 다리가 돼서 지금 당 밖에 나가 있는 특히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그 탈당파 의원들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주선할 가능성이 높고 보수 대통합의 역할론 뭐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그리고 황교안 네. 대표한테도 내가 많이 도와드렸으니 이제 외연 확장도 해야 되고 그 의원들 다시 받아주자 이런 건의를 하는 가능성이 그러게요. 굉장히 높지 예,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하자는 건지. 헌법재판과 탄핵의 논리와 법적 논리를 너무 그렇게 분리한 것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조금 껄끄러운 관계였던 맞아요. 거 예. 이런 거 포함하면은 김무성 의원이 이제 뭐 이미지를 개선했다라고 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정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